여러분, 만약 40년을 함께한 사람과 갑자기 등을 지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배우자가 어느 날 낯선 사람처럼 멀어지고 결국 이별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 상실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퇴직 이후 갈등 끝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이 지나 그 선택을 후회하며 눈물 흘렸다는 사연입니다. 노년의 이혼을 뜻하는 황혼 이혼이라는 말은 요즘 낯설지 않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참으로 깊은 고통과 후회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또 다른 분들은 퇴직 후 집에 있는 남편과 하루 종일 부딪히다 보니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별 후 남은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차갑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저는 황혼 이혼을 겪고 난 후 그 후회를 통해 깨닫게 된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부부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노년에 마주할 수 있는 관계의 의미와 삶의 무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이야기하려 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결혼 생활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년의 부부 관계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쉽게 허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닫게 되지요. 오늘은 한 아내가 직접 경험한 후회와 눈물을 통해 황혼 이혼이 남기는 흔적,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40년을 함께 살아온 후 이혼을 선택했던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했던 한 아내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24 어린 나이에 26이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가진 것도 없었지만 서로만 믿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히 직장 생활을 했고 영자 어르신은 살림과 자녀 양육에 헌신했습니다. 40년 동안 두 사람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견뎌냈고 마침내 자녀들도 다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한 이후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하다 보니 사소한 말다툼이 커지고 서로에게 쌓인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늘 잔소리를 한다며 불평했고 아내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나를 무시한다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퇴직 후 좁은 집 안에서 드러나면서 40년 함께한 부부는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영자 어르신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야 나도 나답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옆에 남편이 없었고 손주 돌잔치에도 혼자 참석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괜찮아? 라며 안쓰럽게 물었지만 그 질문이 오히려 더 큰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되던 날, 영자 어르신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내 삶의 반을 잃은 것 같아요. 함께 있을 땐 답답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그 사람의 숨소리, 밥 먹을 때 젓가락 소리까지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이 사연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기에 겪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크기로 다가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해도 그 속에는 지켜온 정, 쌓아온 시간의 무게가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남편의 입장에서
황혼 이혼을 겪으며 깨달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남편의 입장에서 황혼 이혼을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자신은 늘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이라 생각했고 집안일이나 아이들 양육은 아내의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퇴직 후 집에 머무르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의 피로와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결국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들로만 대답했고 사소한 불화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정호 어르신은 이혼 후 처음엔 후련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혼자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쓸쓸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으면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플 때 그 공허함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붓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여보, 무릎에 파스 좀 붙여줄래? 라고 자연스레 말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법적 관계의 끝이 아니라 삶의 버팀목을 잃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정호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절반을 잘라낸 것 같았어요. 혼자가 되어보니 아내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땐 서로의 단점만 보이고 떨어져야만 그 빈자리를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오지요. 황혼 이혼은 단순히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불러옵니다. 이번에는 이런 황혼 이혼의 후회를 어떻게 지혜롭게 예방할 수 있을지 철학자의 통찰을 빌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겪은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두고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말했습니다. 고슴도치가 서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로 인해 서로를 찌르게 되고 거리를 두면 외로움에 떨게 되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에만 맞추려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반대로 거리를 지나치게 두면 소외와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황혼 이혼은 결국 이 균형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많은 부부가 퇴직 이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를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보내던 시간 동안 서로의 숨 쉴 틈이 있었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도 크게 다가오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리를 완전히 두는 이혼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지혜로운 거리 조절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남편이 퇴직 후 아내와 모든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숨이 막힌다며 거리를 원했지만 남편은 그것을 외면으로 오해했습니다. 결국 갈등이 격해졌지만 상담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하루 일정 중 일정 시간을 각자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더 자주 나가고 남편은 독서와 산책을 즐기며 시간을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거리를 조절하자 오히려 대화가 늘고 서로를 향한 애정도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을 막는 지혜는 완벽한 합일에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간격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는 다시 건강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함께하는 것도 지나치면 짐이 되고 거리를 두는 것도 지나치면 고립이 됩니다. 중용의 길,
바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오랜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노년의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도 관계를 새롭게 이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황혼 이혼을 막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 그저 저절로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습관과 기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갈등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퇴직한 이후 집안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해? 저건 왜 안 해? 하는 말들이 아내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자신도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어서, 가족을 돕고 싶어서 내뱉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이 잘못되니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냉랭한 관계로 변해갔지요. 이 사례를 상담하면서 제가 전한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온 것을 존중하고 아내가 가정을 지켜온 노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둘째, 대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라는 비난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으로 말투를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가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존중하고 스스로는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인정하며 함께 식사를 준비하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몇 달 만에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던 부부가 다시 서로를 바라보며 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완벽을 추구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매일의 대화로 유지된다. 그 대화가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느냐, 아니면 차가운 비난으로 얼어붙어 있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대화를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황혼 이혼의 길로 가는 많은 부부들은 사소한 갈등이 쌓이고 그 갈등을 풀 기회조차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작게라도 풀어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함께하는 일상의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날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루에 관심이 있다라는 신호가 되지요. 작은 의식들이 쌓이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갈등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추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바로 말을 내뱉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다치게 됩니다. 반대로 잠시 호흡을 고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지금 어떤 기분일지를 떠올린다면 대화는 훨씬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집에 살았어도 새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면 다시 친밀감이 살아납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퇴직 후 함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같은 주제로 웃고 배우면서 다시 신혼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갈등을 키웁니다.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충전한 뒤에 다시 만났을 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다녀온 후 집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것처럼 잠시의 거리는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 결국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속도가 다르거나 지쳐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를 기다려주는 인내,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어 함께 걷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결국 길은 갈라지고 맙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좋은 감정은 사라질 수 있지만 서로를 지켜내려는 의지는 관계를 오래 이어줍니다. 황혼 이혼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지켜내려는 의지입니다. 이번에는 이혼 후에 찾아온 후회와 깨달음, 그 경험이 남긴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황혼 이혼을 결심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자유와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고 차갑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50년 가까이 함께한 배우자의 부재는 마치 집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린 듯한 허전함을 남깁니다. 한 여성은 남편과의 갈등 끝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후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집안은 적막했고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결혼 생활 내내 불만만 보였던 남편이 그래도 옆자리를 지켜주던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매일 베개를 적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늦은 후회는 삶의 무게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후회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지금 이 순간 더 아껴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배우자를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상처 준 기억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보다 더 많은 날들을 함께 견뎌낸 세월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심히 지나치는 하루하루 속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 보십시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천생연분이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함부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때로 그 인연의 무게를 잊고 눈앞의 불편함만 바라보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황혼 이혼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려 지켜내고 싶은 인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후회가 아닌 평온과 감사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